강의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 저 파업 때문에 온라인 강의 하는데, 먼저 오늘 강의 진행할 핵심 내용부터 여기다 적을게요. 지금 우리 좌표계하고 좌표계는 이제 끝난 셈인데, 좌표계하고 벡터 기초하고 있어요. 그죠? 벡터 기초. 지난 시간까지 벡터 기초 이제 대부분 끝났는데 조금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하게 되는 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다가 멈췄는데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의미하고 응용하고 요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계산법, 이제 그래프로 계산하는 거 말고 성분이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되는 걸 하고 요거에 응용에 관련되는 거 조금 더 하는데, 응용을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거를 요 응용은 어디다 할 건가 하면 우리가 좌표계에서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에 대해서 베이스 벡터를 했어요. 그죠? 네, 베이스 벡터에 적용하는 일을 할 거예요. 베이스 벡터에 적용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로 한 예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뭐를 하나 더 하냐면, 지난번에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요거는 계산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더하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전자기학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G축이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근원전화가 여기 있어요. 전기장을 만드는 근원전화가 여기 있는데, 근원전화가 있는 점을 RS라고 하든지 또는 R 벡터의 프라임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RS 또는 R 프라임. 여기에 근원전화가 있어요. 근원전화라고 얘기하는 QS가 있어요. 여기에 아직 안 갔는데 실제로 이런 데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전기바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기바람이 관측되는 지점이 예를 들면 요점이에요. 요점에 우리 관측점을 일반적으로 벡터로 표시하면 R 벡터로 표시할 거예요. R 벡터. 이제 R 벡터인데 테스트 전화가 근원 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지점이라고 해서 RT라고도 표시하는데, RS나 RT를 쓰지 않고 조금 간략한 표현을 해서 요건 R 벡터, 요거는 R 프라임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 근원 전화에서 여기 시험 전화가 있는 점으로 향하는 벡터가 이제 이런 벡터를 구해야 돼요. R에 R 벡터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이 R 벡터는 뭔가 하면 요 점에서 근원 전화가 있는 점에서 관측점으로 향하는 요 벡터, 요렇게 오는 벡터, 요 벡터예요. 그럼 이 R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 하면, 사실은 이 R 벡터는 가장 계산 방법,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근원 전화에서 시험 전화 또는 관측점으로 향하는 벡터인데, 이 R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 관측점 벡터 R 벡터에서 여기 근원 전화가 있는 R 벡터의 프라임을 뺀 거예요. 사실은 뺀 거. 그래서 이런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전자기장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 살짝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뒤에 거 끝나는 화살표 끝에서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화살표 여기 있는 대로 연결하면 이게 곧 R 벡터가 되는 거예요. R 벡터.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복습해주고, 복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우리 앞으로 두고 다루면서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지금 좌표계하고 벡터 기초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작은 조각의 선하고 작은 조각의 면하고 작은 조각의 최적에 대해서 다루는 일을 쭉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해온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물론 뭐 이걸 위해서만은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작은 조각의 선을 DL 벡터라고 할 거예요. DL 벡터. 내가 관측하는 지점에서 조그마한 게, 요 단위가 선이니까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벡터예요. 길이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면은 어떻게 하면 면은 surface라는 뜻에서 ds라고 쓸 거예요. ds에 r 베타 이렇게 쓰는데, 얘는 면이니까 면적을 나타내는 메타의 제곱이 단위가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면적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데, 면은요, 이 선은 예를 들면 선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면이 작은 면이라고 하더라도 위치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면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1차원이 아니어서 면의 수직으로 가는 방향 벡터를 나타내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할 때 조금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계산할 때 여기 A 크로스 B 응용에 요것도 들어있어요. 요거 계산할 때도 이제 요거, 그래서 작은 조각의 선, 면, 최적인데, 최적은 DV라고 생각하면 돼요. DV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얘는 최적이니까 메타의 3승을 가지는 단위 물리량이에요. 요걸 하는데, 요거를 이제 직각좌표계 가장 쉬워요.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좌표계하고 벡터계처럼 끝나요. 물론 여기에 이제 순서를 내가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뭐 되어 있냐면 다이버전스의 A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컬의 A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전기장의 속에 들어가서 직접 다룰 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시 들어있으면은 결과가 스칼라, 요건 크로스가 있어서 결과는 벡터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뒤로 밀어서 전기장 들어가서 다룰게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방법은 이런 과정을 하는데, 요 과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림으로 이해하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는 이제 A 크로스 B 벡터의 의미와 응용인데, 이제 지난번 얘기하기를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지난번 그래프하고 조금 다르게 그릴게요. X축, Y축, Z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원점 오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A 벡터, B 벡터를 내가 방향을 의도적으로 살짝 틀었더니 막 몸을 꼬고 막 난리가 났어.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덜 꼬게 해줄게요. 어떤가 하면 A 벡터가 이렇게 가는 벡터가 A 벡터예요.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B 벡터예요. B 벡터.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A 벡터하고 Y를 조금 더 펴놓을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Y축. A 크로스 B 벡터를 보려 그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A 벡터하고 B 벡터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요거는 크기는 뭐랬냐면 요게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죠? 크기에다가 방향인데, A 노멀 또는 A 벡터 크로스 B 벡터 이렇게 생긴 것을 표시하는데, 요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도 좋은가 하면 면적 S에다가 A의 노멀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면의 수직인 거는 면이 이렇게 있으면 면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아래로 가는 거 있으니까 방향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면의 수직인 거죠. 뭐 어떤 방향으로 찾는가 하면 요 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크기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면적. 그 다음에 방향은 이 평행사변형의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거 면적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면적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좋은 방법은 이런 거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삼각형이고 사각형이니까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수직 높이. 그럼 여러분들 A에다가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요, 그죠? 요 높이가 뭐가 돼요?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 그죠? 그러면 이제 A 크로스 B라고 얘기하는 A 크로스 B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A 벡터하고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수직 높이에 해당하는 B 벡터의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해 오면 돼. 오케이? 근데 이게 세타가 요 세타가 사익각에 해당하는 얘가 엇각이냐 둔각이냐,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으냐 이제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요 사인 세타 값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요 B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 90도보다 넘어서 요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 내가 설명해 줬는데 마지막 수업 끝나고 한 두 학생이 와서 질문했어요. 막 손을 꼬느라고 애를 먹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손을 돌릴 준비하는 거예요. 손을 돌릴 준비하는데, 내가 돌릴 때 A 벡터에서부터 시작해서 B 벡터를 향하도록 이 오른손을 돌릴 텐데,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 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화살표 끝을 유지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돌리냐면, 이제 이쪽에 있었어요. A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A가 이렇게 향하고 있어. 그러면 B로 돌려야 돼. 그죠? 그러면 A의 손가락 끝이 A 끝 향하고 B의 끝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녹색의 방향이 마치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A의 노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A 노멀의 방향. 요 면의 수직인 거. 요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거라서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띄어서 내가 그랬는데, 요 면의 수직인 방향.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 반대편은, 요 A 노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언젠가 하면 이런 거요. A 노멀, 이것도 기울였을까요? A의 노멀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A에서 B를 돌릴 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돌리는데, 면은 똑같이, B에서 A를 돌리면, 면은 똑같은 면인데, 엄지손가락 방향이 어떻게 되나? 반대 방향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요 점선으로 한 것은 B 크로스 A를 했을 때, 노멀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곱하는 순서를 바꿔서 하면, 또는 요거하고 B 벡터 크로스 A하고는 어떤 상관관계인가 하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B 벡터 크로스 A 벡터는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봐야 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요 과정은 응용이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토크 계산할 때, 회전력 계산할 때, 회전축의 길이에다가 작용하는 힘을 곱하면 된다. 여기에도 응용이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얘기 안 한 건데, 여기 있는 이제 베이스 벡터에 적용하는 일을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이스 벡터 한 다음에 이제 계산법에 관련된 값으로, 성분들의 값으로 줘줬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매트리스 계산이라고 관계되는 거예요. 살짝 뒤로 빼서 요거 먼저 하고 올게요. 베이스 벡터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래요. 직각좌표계, 먼저 직각좌표계 볼게요. 직각좌표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X축, Y축, G축 여기 있어요. 그러면 X축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가는 게 A의 X예요. 그죠? AX. 그 다음에 Y축의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가는 게 미끄러졌어요. AY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을 A의 G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각이요? 사이각이? 전부 90도인 직각좌표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요. 이 베이스 벡터들의 곱을 가지고 의미를, 왜 방향을 그렇게 정해놨는지, 또는 우리가 구좌표에서 지난번에 한 학생이 세타하고 파이를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한대로 하자고 내가 얘기했던 것이 여기 또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럼 이래요. AX하고요,
Y하고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얘는 뭐라고요? 도트 프로덕트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도트 프로덕트는 평행한 성분이 있느냐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경우는 얘도 사이각이 90도, 얘도 사이각이 90도, 얘도 사이각이 90도라서 X방향하고 Y방향은 평행한 성분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Y하고 AG하고도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야. 도트 프로덕트 0이라는 얘기는 평행하지 않다. 다르게 뭐예요? 수직이다 서로. 그죠?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G하고 AX도 마찬가지로 0이에요. 그죠? 요게 직각좌표계를 나타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저쪽 컴퓨터가 조금 이제 어떤 거는 요건 스칼라 프로덕트고요. 벡터 프로덕트 설명하려고 그래요. AX하고요. AY하고 벡터 프로덕트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AX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죠? AY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돌려야 돼요? X에서부터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는 면은 어떤 평면을 만들어요? XY 평면 만들죠. 그죠? XY 평면. 이쪽에 컴퓨터가 녹화가 좀 잠깐만요. 녹화가 화질을 좋게 하는 녹화가 지금 떠북거리는 것 같아서 잠깐 손을 댔어요. 자, 이제 AX, AY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X방향 X에서 시작해서 Y로 돌리는데 X 향하고 Y 향하는 면을 이렇게 이 편 네 손가락에 만드는 면은 어떤 면인가 하면 XY 평면이에요. 그죠? 그럼 XY 평면인데 그럼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Z축을 향해요. 그죠? 요게 AG예요. X, Y, G 순서예요. 그죠? 그럼 또 뭐 하고 싶을 건가 하면 A, Y, AG 이꼴 뭐예요? YG가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건 쉽죠? 몸 안 비틀어도 되니까 YG 하면 엄지손가락 YG 평면이 이루어지는 거고 엄지손가락은 어느 방향? 그의 수직인 AX 나오죠. 그죠? 얘는 AX예요. 그죠? AX. 그 다음 뭐 나왔어요? AG에다가 크로스 AX 하면 GX 이렇게 꼽는 거지. 이렇게 꼽죠. 그죠? 그럼 이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Y축이니까 얘는 AY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도 여기서 할게요. 원통좌표계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X축, Y축, G축이 여기 있어요. G축이.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잡아서 내가 관측점이 이렇게 되는 이 점에서 한번 잡았다 치자고요. 예. 그럼 어떤가 하면 A로의 방향, 이제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돼요? 그죠? 원통좌표계는 A의 로 방향, A의 phi 방향, A의 G 방향이 베이스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R을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위치마다 A로의 방향, A로라고 쓰고 있지만 위치마다 A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요렇게 가는 얘도 A로고 요쪽에서 요것도 A로고요. 얘도 다 빨갛게 표시한 건 다 A로예요. 근데 실제로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할게요. 요게 A로 요게 R 벡터라고 얘기하면 요 점에서 A로 벡터예요. A로 벡터. 그럼 A5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 하면 A5 벡터는 얘기한 대로 여기서부터 요 접선 방향이에요. 요 방향이에요. 요 접선 방향. 원주 바깥으로 향하는 거하고 원의 통의 면을 따라가는 접선 방향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요게 A의 phi 벡터예요. A5. 그럼 얘네들은 둘이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AG는 어느 방향인가 하면 요 방향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얘가 AG 방향이에요. 얘네들 서로 다 수직이에요. A로 방향하고는 자동적으로 XY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A로는 Z축하고는 수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A5도 마찬가지로 XY 평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AG하고는 수직인 거예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A 로하고 A 파이는 어떻다? 밖으로 향하는 거하고 면의 접선으로 향하는 거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적으면 안 보이더라도 도망 안 간 거니까 잘 보고 있으세요. 자, A의 로하고요. A 로하고 A의 파이는 어떻다? 0인 이유는 뭐다? 0인 이유는 뭐라고요? 평행한 성분이 없다. 없을 경우에 뭐라고 얘기되면 서로 수직이다. 이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A 파이하고 AG. AG에는 왜 R 안 붙였어요? AG는 어디나 AG 똑같은 방향이에요. 위치에 무관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거죠. 얘도 당연히 0이에요. 그죠? 그 다음 AG에다가 닷 A로 베타 얘도 당연히 0이에요. 그죠? 다 수직인 직각좌표계로 직교좌표계로 정했으니까 직교좌표계로. 그럼 이제 여기 연습 뭐 하면 되냐면 요 그림 보고 그럼 A로 하고요. A로 벡터하고 A5 벡터하고 따지면 얘는 뭐예요? A로 A5면 어떻게 돌려요? 여기서 XY 평면상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죠? A로 A5가 이거 내가 여러분들 Z축에서 본 거 안 그래도 알겠죠? 동그라미 동그랗게 그리는 거 그죠? 이렇게 돌리면 어디예요? 얘는 당연히 AG 나요. 그죠? AG. 그 다음 A5하고 AG하고 하면 얘는 뭐다? 5G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XY 평면을 하고 Z 방향으로 돌리는 거니까 원통의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원통의 밖으로 향하는 얘는 A의 로가 나왔어요. 로 벡터. 그 다음에 A의 G 크로스 A의 로 하면 얘는 마찬가지. G에서 로 이렇게 끄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끄는 G에서부터 로 방향으로 끄니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접선 방향이고요. 얘는 A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듯이 대칭성이 있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요. 로 5G, 5G 로, G 로 5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원통은 좀 쉬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올까요? 여기 올게요. 이제 구좌표계도 구좌표계는 이렇게 할게요.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G축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기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에요. 이렇게 오는 요게 세트하고 여기서 이렇게 된 요 각도가 파이에 대한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이에요. 여기서 R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구좌표계는 베이스 벡터가 뭐예요? 원점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이렇게 가는 요 벡터가 A의 R 벡터예요. 그죠? R 벡터. 원점에서부터 구면의 밖으로 향하는 거. 이제 요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A 세타는 뭐예요? A 세타는 이렇게 구면이 Z축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구면의 접선 방향. 요게 A 요점에서 A5 요거예요. A5. 구면의 밖으로 향하는 수직으로 밖으로 향하는 거하고 구면을 접선 따라가는 건 당연히 수직이죠. 그죠? 요 둘은 수직이에요. 그죠? 여기 A 정색이 좀 시원찮네. 여기 A 세타예요. 세타. 그죠? 그 다음에 A5는 뭔가 하면 여기 이렇게 수박 윗두가리 딱 떼내는 것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떼내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또는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방향이 A5 방향이에요. A5 방향. 그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보세요. A5 방향은 뭐예요? 이 면에 다시 가로 회전의 접선 방향인 거니까 얘네들 세 개는 다 서로 수직이에요. A의 R 위치마다 A, R 벡터는 다 달라요. 그죠? 닷 A의 세타 R 이꼴 제로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A의 세타하고 A의 파이도 서로 직교하는 거예요. A 세타 A 파이는 면에 접선 가는 거고 얘는 면에 이 회전 방향으로 접선 방향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이것도 0. 그 다음에 A5하고 같은 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A의
R 벡터하고도 당연히 수직인 거예요. 그죠? R 벡터 밖으로 향하는 거고 얘는 면의 접선 방향인 거니까 당연히 수직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A의 R 벡터하고 크로스 A의 세타 R 벡터. 이제 AR이 밖으로 향하고 있고 A 세타가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럼 손가락을 어떻게 돌려야 돼? 이렇게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야 되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뭔가 하면 A5 방향하고 향하고 있어요. 그죠? 요게 A5 방향이에요. 이제 이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걸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손으로 해봐야 돼요. 몸이 꼬이든지 어쨌든지 해봐야 돼요. 요거는 그리기 쉽게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세타하고 A의 파이하고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당연히 벡터일 거니까 크게 1이 나올 거고, 그죠? 이제 세타 파이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청색에서 이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는 지금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은 밖으로 향하는 A 로가 나올 거예요. A로. 그 다음에 A 세타 파이 R A 파이 플러스 A 세타 R. 이제 파이하고 세타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밖으로 향하는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엄지손가락 아래쪽으로 향하는 얘는 A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벡터 프로덕트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정할 때 그런 의도로 써놨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 책 말고 다른 책을 가지고 전자계약을 하고 있는데 좌표계를 봤더니 요거를 파이라고 하고 요걸 세타 썼으면 거기에 맞춰서 순서 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교재가 틀린 게 아니고 약속을 그렇게 우리는 요걸 세타라고 요걸 파이라고 했어요. 세타가 Z축과의 각도고 요게 XY 좌표고, 그래서 이 표기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요걸 따라오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베이스 A 크로스 B 벡터의 응용에 관련되는 것을 일단 그래프로 설명하는 일을 하고 면적이 되고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뭐 했냐면 직교좌표가 우리 3개 배운 거에서 베이시스 벡터들끼리 어떤 상관관계인지에 관련되는 거를 도트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 순서 바꾸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 벡터들의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요거까지 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계산법에 관한 걸 지금 정리할게요. 계산법.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떤 값이 성분별로 주어지면 그때는 A 크로스 B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매트릭스 계산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 하는 문제를 동시에 체크할 때는 지금 요 계산법에 관련되는 걸 해야 돼요. 그래프, 의미, 응용 다 얘기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성분이 주어졌을 때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G방향 성분 또는 베이스 벡터들의 방향의 성분들로 주어지면 그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할게요. 자, 이렇게 줬어요. 이제 A 벡터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직각좌표계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통이나 구좌표계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AX의 AX. 얘는 뜻은 뭐예요? X축과 나란한 방향의 성분의 크기가 AX만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나란한 방향의 성분의 크기가 AY만큼 있고, G축이 나란한 방향의 성분이 AG가 있다.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AX, AY, AG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뜻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B 벡터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B의 X, B의 Y, B의 G의 형태로 세 성분이 주어져요. 세 성분이 주어진 경우에요. 뭐 그 값이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위치에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때는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앞에 계산했던 것, 의미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 크로스 B 하면 뭐가 나온다? 같은 방향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면이 안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안 했나?
A의 X의 크로스 A의 X는 0이에요. 같은 베이스 벡터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사인 세타로 나오는 거였으니까 사인 세타 갖고 0이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인가 하면 뭐냐면 두 개가 이루는 면의 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죠? 나란하게 면을 못 이루 똑같은 나란하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0이고 AY AG 이건 당연히 0이고 원통 구좌표기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A 크로스 B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는 배웠을 거니까 전자수학에서 배웠을 거니까 이거 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판별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베이스 벡터를 여기다 A의 X, A의 Y, A의 G 이렇게 쓰고 이제 A 크로스 B니까 이 두 번째 로에 A 성분을 AX, AY, AG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BX, BY, BG를 BX, BY, BG 이거 우리 이런 강의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다른 데서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모두가 알아가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X방향 성분이 나온다면 이렇게 회전했을 때 회전면에 수직인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방향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 면이 회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YG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은 Y방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곱해서 수직인 방향, 면의 수직인 방향이 나와야 되니까 어떤 면? Y는 XY의 수직인 거. 그죠? G가 나오려고 그러면, G 성분이 나오려면 좀 전에 Y라 그러면 XG인 거예요. 그죠? GX든지. 그 다음에 Z방향 성분이 나오려면 XY 면이 Z축의 수직인 거예요. 그죠? 그걸 염두에 둬도 돼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어려워할지 모르니까 이제 요거는 산수 계산하는 거 할게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X축 방향 성분은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G방향 성분의 세 개를 합하면 되는데 덧셈 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가 어떤 값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AX 방향 성분이 나왔다 그러면 회전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YG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YG가 여기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요걸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요 대각선 곱하고 빼기를 요 대각선 곱한 거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럼 어때요? A, Y, B, G 그러니까 X, Y, G 여러분들 안 그러면 X를 여기다 갖다 놓든지 더 쉬운 게 이게 더 쉬울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강해요. A의 X 앞에다 놓고 AY 놓고 AG 놓고 이렇게 갑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쉬워 보일 것 같아. 그러면 AX니까 YG 이렇게 됐어요. 순서가 AB, YG.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으로는 마이너스 AG, BY. 순서가 바뀌어서 AG, BY.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A, B, C, D의 판별식 값 또는 디터미넌트는 AD-BC인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내가 강의해야 되면 다시 수학도 강의해야 되지. 자, 일단, 요거는 그럼. 요 성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러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안 그러려면 요거 AY 그대로 살려놓고, 요 순서를 얘를 이쪽으로 옮겨가도, 요 순서를 YG, A, YG 이렇게 순서를 계속 바꿔가는 건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매트릭스 특성상. 그럼 얘를 마치 여기에 AX, BX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고 AX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Y를 여기다 놓으면 요거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 AG, BX 마이너스 AX, BG 이것도 Y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은 일로 그러면 요 G가 여기 있다 그죠? AG가 여기 있다 그죠? AG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요거 뺀 요 나머지예요. 그죠? 요 나머지 디터미넌트. 그럼 이것도 마치 AX, BY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순서 바꿔서 계산은 요 방식이든지
정 안 되겠으면 여러분들 지터미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외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계산하는 게 X방향 성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YG에서 성분들이 곱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이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곱해지길 Y를 뺀 GX가 곱해져서 나온 성분이다. 그의 수직인 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될 거예요.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는 다 된 것 같아. 자, 그 정도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냐면, 이제 실제 응용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랬냐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에 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까 일부 설명해서 거의 설명이 됐는데, 한 번 더 순서를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A 벡터 B는 이제 전자기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전기장 쪽을 먼저 할게요. X축, Y축, G축에서 여기에 그냥 쉽게 생각해 놓을게요. 여기가 Q1이 있어요. 여기로 Q1이 있는 지점이 R1 벡터예요. A 벡터나 B 벡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Q2가 있는 지점이 여기가 R2 벡터예요. 여기 Q2가 있는 지점이야. Q2가 있는 지점. 그러면 이제 응용을 미리 살짝 당겨오면 쿨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 Q2가 받는 전정기적 힘, 그러면 전정기적 힘, 그러면 그러면 요 F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Q1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Q2 크기에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있어요. 개수는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알파분의 1 이렇게 적을게요. 알파분의 1. 그러면 이제 힘이니까 요 힘은 요 두 점을 연결하는 거하고 나라는 방향이에요. 나라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Q1이 Q2를 당기든지 밀어내든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다? 요 거리가 R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하면 쉬운가 하면, 당기든지 밀든지라는 얘기는 요걸 연결하는 선분하고 평행한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AR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방향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뭐라 그랬다?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고, Q1이 크기에 비례하고, QT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밀어내든지 당기는 인력이든지 반발력이다. 그럼 만약에 요 AR이라는 것이 요 방향이 AR의 방향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게 AR의 방향이야. 그러면 AR의 방향은 뭔가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R 벡터가 정의되면, R 벡터는 R2에서 R1을 뺀 벡터를 R 벡터로 정의할 거예요. R2에서 R1 뺀 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AR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도로 쓸 텐데, 크기는 1이고 방향은 Q1에서 Q2를 연결하는 선에 나가는 방향이에요. 인력이나 반발. 밀어내면, 예를 들면 AR이 이 방향이면 밀어내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기장 쑥 살짝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R 벡터의 크기 분의 R 벡터 이렇게 되는데, 요 AR 벡터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요거는 요 R 벡터하고 나라는 방향인데 그냥 크기가 1인 형태든지 가상적으로 크기가 1인 형태로 설정해 놓은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요 벡터, 요 빨간 얘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는 벡터가 R 벡터예요. R 벡터. 그럼 다르게 R 벡터는 뭐다? R2에서 여기 끝나는 점, R2에서 여기 시작하는 점, R1 벡터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벡터. 우리 앞에서 A 더하기 B나 이런 그런 용도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했듯이 대문자 R 벡터가 R2에서 R1을 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 놔두면 어떻다? 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떤 일로 환산하는 일이 나중에 필요할 거다? 직각좌표계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게 실수를 덜 할 수도 있다. 물론 마지막에는 원통좌표계로 변환하거나 구좌표계로 변환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일반화해서 이렇게 쓸 때는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를 직각좌표계로 변환했다가 해석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할 때 R2, R1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임의로 X축, Y축, G축이 있다. 그죠? 그럼 임의로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게 A 벡터고요. A 벡터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B 벡터가 있다. 그죠? 그럼 이것도 A 더하기 B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A 벡터 빼기 B 벡터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일 좋은 것은 요거를 원점으로 땡겨 오는 거예요. 둘 다. 얘는 땡겨 와도 역시 얘는 이렇게 되는 얘는 A 벡터고요. 요걸 원점으로 땡겨 와도 여전히 얘는 B 벡터예요. 그죠? B 벡터. 그러면 B 벡터 빼기 A 벡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끝에다 빼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게 해서 요 뒤에서 A 벡터 끝에서 B 벡터를 향하는 요 벡터를 이렇게 그어주면 요 벡터를 그어주면 얘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림 그려가지고 막 반대로 그리고 막 그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리는 게 어떻게 하면 똑같은가 한번 보세요. 요 A 벡터를 반대로 당기면 이건 뭐라고요? B 벡터에다 더하기를 뭐예요?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A 벡터를 반대로 당겨오면 얘가 마이너스 A 벡터이니까 마이너스 A 벡터하고 뭐하고 합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벡터하고 이렇게 해서 B 벡터가 합치는 거니까 합치면 뭐 나와요? 이 벡터 나오잖아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어떻다? 서로 같은 거예요. 그죠? 잘 제대로 그렸으면 같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 벡터하고 이 벡터 같아요. 이건 B-A 벡터는 이제 전기장, 자기장에서 계속해서 여기 나오니까 간단하게 하는 법은 빼는 녀석에서 시작해서 빼는 녀석의 끝에서 시작해서 빼지는 녀석의 끝으로 향하면 걔가 뺀 값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떨어져 있어도 옮겨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벡터라는 것은 꼭지를 모아놓고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내가 땡겨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A-B 벡터를 실제로 전기장에서 응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오늘 하려고 했던 직각좌표고 원통좌표, 구좌표에서 작은 조각 관련되는 거 설명할게요. 이 정도면 여기 질문 됐죠? 그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가서 또 점검하고 막 이래야 될 시간이 금방 가는데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강의가 쉬워요. 전에 온라인 강의 처음 할 때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벽에다가 대화하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또 한편 지나고 보니까 온라인 강의가 편하기도 하다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 잘 듣고 있죠? 지금 톡으로 채팅창에 자기 이름하고 학번 쓰고 지금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세요. 채팅으로. 지금 이제 순간 여러분들 점검이에요. 이거 출석 체크 용도로 쓸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안 받아줄 거야. 빨리 지금 자기 학번하고 이름 쓰고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적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당 여러분들 보내는 동안에 칠판 지우고 다음 단계 준비할게요. 여기가 조금 할까?
전자기억 재밌죠? 할만하죠? 그죠? 전자기억은 새로운 게 없고 잘만 이해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되게 쉬운 교과목이에요. 수식이 나와서 수식을 오라는데 우리 학생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수학에 대해서 약한 거. 수식을 막 어렵게 생각하고 수식을 의미로 해석하면 안 어려운데. 자, 지금 채팅을 몇 명이 보냈냐면 그래도 많이 보냈어요. 다 보냈네. 근데 여전히 2명을 빼면 7명은 딴 좀 피우고 있는 거야. 켜놓고 딴 데 갔지. 지금 69명이 접속했다고 되는데 2명 빼면 67명. 그러면 67명에서 60명, 이제 62명이 됐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강의 왔으니까, 아침 일찍 왔으니까 다행이야. 자, 그 다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 또 작은 조각의 선, 면, 채적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조각의 선, 면, 채적의 표시에 관련되는 거. 근데 작은 조각의 선에 대해서 잘 알면 면하고 채적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면하고 채적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면을 계산할 때는 A 벡터 크로스 B 벡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C 벡터가 있다, 그죠? 그럼 A 벡터 크로스 B 벡터 한 다음에 프로트 프로덕트 C 벡터 하면 절대값을 취하면, 요거는 스칼라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값 취한 거예요, 그죠? 여기 뭐라 그랬다? 최적을 나타내는 거다 얘기했으니까 요 작은 조각의 선에 대해서만 잘 알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겉보기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랑 배우고 나중에 안 어렵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작은 조각의 선인데, 선은 방향까지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라서 선분 벡터 이렇게 할게요. 벡터. 요건 표기는 뭘로 하냐면 길이니까 이제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문자가 떠서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겼나고 자꾸 그래서 강의 방해받다. 이제 그만 보내세요. 자, 여전히 숨이 헐떡거려. 자, 여기에 선분 벡터는 표기는 이렇게 할 거야. DL 벡터라고 얘기하고 위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DL의 R이라고 할 거예요. DLR. 단위는 메타예요. 메타.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되게 자세히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따라와 줘야 돼. 100% 여러분들, 수강생들 다 내 강의 따라와 줘야 돼. X축, Y축, 이렇게 G축이 있어요. G축이 좀 삐딱한가? 자,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다 휙 그릴게요. 이런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런 조각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런 조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각의 크기는 DL이라고 표기할 거예요. DL. 미터 단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크기가 있으면은 요거는 선분 벡터라고 그랬으니까 뭘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방향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방향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저 빨간색의 크기가 DL 메타라는 거예요. 크기가. 근데 방향은 다 달라. 그죠? 방향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A에 T라고 표시할 거예요. AT. 단위가 없어요. AT. 크기가 1인 건데 크기가 1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단위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가상적인 추상적인 의미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예요. AT라고 나타낼 거예요. AT는 그런데 이건 DL은 내가 R 안 붙였잖아요. 그죠? DL은 R을 안 붙여도 별 관계 없어요. 여기는 방향은 반드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필요해요. 여기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방향을 R 벡터 이렇게 표시해서 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여기 T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다룬 거에서 탄젠셜이라는 뜻이에요. 탄젠셜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다?
접선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선분하고 이게 잘게 쪼개면 선분의 방향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 방향 단위 벡터라는 거예요. 단위 벡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작은 조각의 선분은 뭐로 나타내는가 하면 크기하고 방향으로 나타내는데, 방향은 뭐다?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의 여기에 A의 탄젠셜의 벡터하고요. 여기 A 탄젠셜의 벡터는 달라요. 그죠? 여기 A 탄젠셜도 서로 달라요. 그죠? 위치마다 탄젠셜이 달라요. 그죠? 접선 방향 성분이, 접선 방향이 달라. 요 길이는 다 DL만큼이고, 여기도 DL만큼이고, 여기도 DL만큼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면, DL 벡터는 위치에 따라서 DL 벡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크기가, 단위는 뭐야? 단위는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거야. 얘는 길이가 DL이고 방향이 A의 탄젠셜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거는 전기장, 자기장 이후에도 계속 쓸 거라서 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선분 벡터 뭐가 나타낸다? 선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작은 길이 크기는 주어진다고 하면 방향은 어떤 거? 그 지점에서 접선 방향 성분이라는 게 곧 그 선분이 향하는 방향이죠. 접선 방향 성분이라는 것이 곧 선분의 방향이고 조각의 방향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그 방향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선이 가는, 이게 도선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선이 반듯한 직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치마다 접선 방향 벡터가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DL 벡터는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가 직교좌표계 3개를 배웠으니까 이래요. DL 벡터의 R인데, 직각좌표계는요, 직각좌표계에는 직각좌표계에서 베이스 벡터가 3개잖아요. 그죠? 그럼 요 성분을 각각의 베이스 벡터 성분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도록 쪼개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어떤 성분이 있을 거다? AX 방향 성분이 있을 거고, 더하기 AY 방향 성분이 있을 거고, 더하기 AG 방향의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봤듯이 AX, AY, AG는 방향의 위치에 따라 안 바뀌는 거니까 그냥 AX, AY, AG만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DL 벡터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DL 중에서 X축에 나가는 방향의 성분의 크기, DL 중에서 Y축에 나가는 방향의 성분의 크기, DL 중에서 G축에 나가는 방향 성분의 3개의 조합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석하기 위해서, 요거 직각좌표를 잘 따라오는 게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갖고 와볼게요. 확대해서 그릴게요. X축, Y축, G축인데, 요 DL을 중심으로 데리고 와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축을 세로 이렇게 잡아서 X축이 나가는 거, Y축이 나가는 거, G축이 나가는 거를 떼오는 거라 생각해도 좋아요. 요걸 여기다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럼 이게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얘를 내가 괜히 요걸 잡았네. 여러분들 조금 따라오기 쉽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얘는 G축은 이렇게 내리면, 얘를 XY 평면에 일단 내려요. 그죠? XY 평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 만나겠죠. 그죠? 여기. 그러면 요 땡겨오면 요 점이 XD, 요 길이가 요게 벡터가 DLR 벡터예요. 요게 요 빨간, 지금도 너무 쪼잔하게 그렸네요. 그래도 뭐 화면에 클 것 같아. 칠판 교실에서 하는, 강의실에서 하는 거 다르게. 그럼 요걸 XY 평면 내리면 여기서 만날 텐데, 이렇게 내리면 여기 만날 때, 얘를 Y축으로 평행해도 X축의 수직으로 내리면 요 벡터가 뭔가 하면 DL의 X방향 성분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가는 방향 벡터로 나눴으니까 A의 X방향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 방향 성분, 여기서 Y축의 수직으로 내린 성분,
요 성분이 뭔가 하면 DL의 Y축 방향에 나타나는 방향 성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쪼갠 거에서 이렇게 쪼개오면 요 성분이 뭔가 하면 DL의 G축 방향 성분이 크기가 되고 G축에 나타나는 방향 요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요거를 요 DL이라고 하는 것을 직각좌표계의 베이스 벡터에 해당하는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G방향 성분을 쪼개서 이렇게 나타낸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요 그림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다? 요 길이가 DL 벡터의 R이에요. 그죠? 요게. 그 다음에 X축 방향 성분이 뭔가 하면 요 방향 성분, 여기 빨간 걸로 했으니까 빨간 걸로 할까요? 요렇게 온 요 성분이 DLXAX예요. DLXAX. 맞나? 아, 요게 아니고, 요 벡터 잘못 그렸죠. 그죠? 여기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DL 벡터예요. 조금 수정했어요. 요게 X방향 성분,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이 요 방향 성분이 DLY의 AY예요. 요 그림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벡터가 뭔가 하면 Z축에 나가는 방향 성분의 크기 DLG의 AG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대각선 방향의 벡터가 되죠. 보세요. 여기 요거 파란 거 더하면 요렇게 오는 거에다가 다시 녹색을 더하면 요 맞나? 맞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와서 이 그림이 여기에 여러분들 그랬겠죠. 교수님 되게 못 그리네. 자, 여기 왔는데 요게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요점에서 그냥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요 안쪽에서 내가 그리는 걸로 바꿔서 여기로 대각선에 오는 요 그림이에요. 여기 안쪽에서 대각선 방향. 그래야 A 더하기 B 하면 요까지 A 더하기 B 하면요. A 더하기 B 하면 요렇게 온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죠. 여기다 요거 더하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점. 요게 참 이렇다니까. 그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자, 요게 DLG, DLY, DLX에 해당하네요. 근데 직각좌표계의 경우에는 요걸 뭐라고 쓰는가 하면 요 값을 일반적으로 DX라고 써요. DX, AX, Y축 방향의 요거를 DY라고 쓰고요. Y라고 쓰고 더하기 요게 DG, AG 이렇게 써요. 이제 자, 시간이 막 달려가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됐는데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직각좌표계 선분 벡터 얘기했고요. 작은 선분 벡터 요거부터 합시다. 이게 남은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직각좌표계부터 먼저 이제 선면 최적을 갈게요. 안 그러면 그림을 또 나중에 새로 그려야 돼서. 자, 두 번째는 직각좌표에서 작은 조각의 면을 나타내는 일 하려고 그래요. 작은 조각의 면. 작은 조각의 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면은 DS 벡터라고 하고 위치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DS의 R이라고 붙이는데 이거 단위는 면적이니까 메타의 제곱의 단위를 가져. 근데 이거는 크기는 뭔가 하면 크기는 곧 작은 조각의 면적이고요. 방향은 우리 얘기한 대로 면은 뭐가 좀 나타내는가 하면 반드시 면을 나타낼 때는 면의 수직인 방향이고 예를 들면
면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Z축으로 향해 있다. 그죠? 그럼 그 면은 어떤 면인 거예요? Z축을 향하는 거예요. 수직인 면인 거예요. 알겠어요? 면의 수직인 형태로 면을 벡터를 나타내요. 그러면 방향은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ds 벡터의 r은요. r은 ds에다가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 뭐가 가지고 나타낸다고요? 노멀 벡터라고 해서 A 노멀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는 ds고 벡터의 제곱이고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는 A의 노멀이라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게? 그럼 여기다가 A의 노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입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입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X축 또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은 느낌. Y축, G축이 있는데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면이 이렇게 돼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면을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한 조각의 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조그만한 조각의 면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내면요. 얘가 DS의 R 벡터예요. DS의 R 벡터.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요거의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인가 하면 면적이 DS고 요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가 이렇게 가는 단위 벡터가 A의 노멀의 요점에서의 단위 벡터라는 뜻이에요. 단위 벡터. 자, 이쪽으로 올게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제 면은 아까 선 나타내는 일반화된 얘기를 한 다음에 직각좌표계로 온 것 같이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책에 그림을 자세히 그려놨는데 지금 출석 체크한 사람은 뭐예요? 응? 그건 나중에 결석 칠 거야. 거짓말이야? 장난친 거야. 또 결석까지 또 막 조바심하지 말고. 자,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DS도요. DS 또는 면을 나타내는 요 벡터도 직각좌표계면은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직각좌표계든 원통이든 구좌표계든 베이스 벡터 성분들의 조합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DS 벡터의 R 벡터인데 직각좌표계다. 그죠? 직각좌표계.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X축 방향의 수직인 단위 벡터하고 더하기를 Y축의 수직인 Y축의 수직인 면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하고 G축의 수직인 면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의 세 개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봐, 딴전 피다가 이제 지금 아주 막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제 문자 그만 보내세요. 자,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 DS의 요 X인데 X축의 수직인 면 조각 DSX, 요건 Y축의 수직인 면 조각 DS의 Y, Z축의 수직인 면 조각 DSG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요건 어떤가 하면요. 요거하고 요거를 굳이 내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얘를 X축의 수직이 되게 레이저가 있는데 포인트가 아니고 레이저 면으로 쏘는 거예요. 면으로 된 전구를 쏘든지 하면 X축에 나란하게 쏘는 거예요. X축이 나란하게 쏘면 여기 와서 상이 이렇게 맺힐 텐데 요게 AX로 가는 거죠. AX로. 요 상이 맺힌 요 면이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X축이 나란하게 빛을 쬐었어요. 면으로. 그러면 여기 상이 맺힐 텐데 요 상에 해당하는 얘가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DS의 X예요. 알겠어요? 면은 뭐가 나타낸다고 그랬기 때문에 면의 수직인 성분의 크기를 가지고 면적을 나타낸다고 그랬고, 그죠? 방향을 그 면의 수직인 거. 그러니까 X축의 방향 성분이라 하는 것은 X축의 수직인 면인 거예요. 그죠? 요 면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면대로라면 X축의 수직으로 쏘면 어떤 면이 잘려나,
X축의 수직으로 쏘면 요 앞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앞면. 그럼 앞면의 크기는 뭐 나와? 요게 DLX가 DX고, 요게 DX, 요게 어디로 갔나? 요게 요게 DY, 요게 D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앞에 면이 요 값은 DY, DG가 되고요. 그럼 Y축의 수직인 면은 어떻게 쏘면 되냐면, Y축에 나가는 게 이쪽에서 쏘는 거예요.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상이 이렇게 맺힐 거예요. 이렇게 상이 맺혀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 AY 베타의 수직인 상이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죠? 그 크기가 뭔가 하면 요건데, 요 크기가 DS의 Y인데, Y축에 나타난 수직인 면은 어떤가 하면 요 면 되겠죠. 그죠? 요 면이 뭐예요? DX하고 DG가 되는 거죠. 요거는, 요 크기는 DX, D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Z축에 그럼 요 성분은 뭐예요? Z축의 수직인 면이에요. 그죠? Z축에. 그러면 레이저를 이제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Z축으로 나란하게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상이 이렇게 맺히겠죠. 그죠? 요게 뭔가 이렇게 향하는 면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DSG의 크기를 갖는데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 A, G에 해당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디로 가나? 요거는 DX, DY. 요 윗면, 요 면에 해당하는 게 잡히는 거죠. 쏘면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다시 나타내면 원통하고 구좌표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주려고 지난번에 좌표 베이스 벡터 변환하는 거 인쇄를 다 해놨는데 오늘 만나지 못해서 못 줘. 일단 그거 하고, 그럼 정리하면 직각좌표에서는 dy dg의 ax 더하기 dx dg ay 더하기 dg dy a xyg니까 dx dy ag 이렇게 성분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보여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작은 조각의 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면은 면적하고 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인데, 내가 가장 일반화된 건 어떻다? 면이 삐딱하게 있으면 X축의 수직인 면, Y축의 수직인 면, Z축의 수직인 면의 성분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원통좌표기, 구좌표기 다음 시간에 짧게 끝내고 이제 전기장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작은 조각의 이제 면을 했고, 그죠? 작은 조각의 면 했고, 작은 조각의 체적. 얘는 dV라고 표시하는데 단위는 메타의 3승이에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dx, dy, dg 요거 세 개의 이렇게는 dx 벡터의 요 dlx하고 dy하고 요 dg에 해당하는 요 벡터들로 이루어진 육면체의 최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최적은 어떻게 하면 되냐? 밑면의 면적에다 수직인 높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dxax, 원래는 얘를 dlx라 그랬는데 줄였다, 그죠? 그러면 요 저기 빨간 거하고 파란색하고의 면적을 구하면 dyay를 구하면 요게 뭐예요? 밑면의 면적이잖아요, 그죠? 밑면의 면적. 밑면의 면적에다가 그 면의 수직인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도트 프로덕트에서 dgag를 해오면 얘는 자동으로 x, y 하면 아까 뭐 했어요? ax, ay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x에서 y로 돌리면 ag 나오는 거니까 ag하고는 방향이 같은 방향 평행 성분이니까 도트 프로덕트 하면 1 나왔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dx, dy, dg 이렇게 계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쉬운데 원통좌표기하고 구좌표기에서 작은 조각의 선, 면, 최적을 나타내는 건 조금은 입체를 머릿속에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해서 오면 돼요. 오늘은 이제 다룬 게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크로스 프로덕트에 응용하고 계산법하고 실제 우리가 전기장에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좌표 베이스 벡터들의 상관관계 어떻게 되는지도 했고, 지금 이런 입체 최적 구할 때도 이미 응용했다, 그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면 나오고 면에 수직인 방향이 나오니까 수직인 방향하고 DG, AG가 있는 것에 토트 프로덕트 하면 수직인 방향 성분을 뽑아내는 거니까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밑면의 면적 곱하기 높이. 이거 한글로 쓰면 뭐야? 요게 밑면의 면적이고 요게 높이에요. 수직 높이. 토트 프로덕트 하는 것이 수직 높이를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원통하고 구좌표기에 대한 선, 면, 입체에 대한 거 하고 쿨롱의 법칙 들어갈 거예요. 전기장 들어갈 거예요. 이제 조금 진도가 빨라져요. 진도가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